36페이지 1번. 보기 표준 발음법 규정을 활용하여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은 겹받침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이렇게 발음한다. 이거는 자음군 단수나 얘기를 하네요. 다만 밥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하고 넙은 넙죽하다, 넙둥글다와 같은 경우는 넙으로 발음한다. 겹받침 이런 것들 또한 이렇게 발음한다. 이것도 자음군 단수나 설명이고요. 다만 용언의 어감 발음, 리을 기억은 기억 앞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다만 조항이라는 건 뭐예요? 전부 다 예외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밥이나 넙같이 리을 비읍일 경우에는 뭘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에요? 리을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비읍을 선택하고 리을이 탈락하고 비읍이 선택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고 11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리을 기억은 원래는 뭘로 발음해야 돼? 기억으로 발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인데 기억 앞에서는 리을로 발음되는 예외조항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읊어에서 겹받침 리을 비읍은 어떻게 발음해야 하나요? 이거는 대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전부 다 어떻게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발음되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읊어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했을 때는 어떻게 발음되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10항이나 11항이나 전부 다 자음군 단수나 설명인데 읊어에서는 자음군 단수나 일어나요? 안 일어나고 뭐가 일어납니까? 연음 일어나요. 연음, 리을과 피읍 둘 다 발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연음과 관련해서는 보기에서 설명이 안 되어 있네. 답은 1번. 넋은 겹받침 기억과 시옷 중 어떤 것을 발음해야 하나요? 기억, 시억일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한다? 기억으로 발음한다고 10항에 나와 있네요. 그리고 널다와 넙둥글다에서 겹받침 리을 비읍의 발음이 서로 다른가요? 달라요? 리을 비읍은 우선 뭘로 발음해요? 리을 비읍은 원래 뭘로 발음해야 돼? 리을로 발음하는 거죠. 10항 전제에서 나와 있고 근데 넙둥글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비읍으로 발음한다고 그랬죠. 서로 다르다. 맞아요. 널다, 넙둥글다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고 10항과 다만조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읽고의 익은 겹받침 리을과 기억 중 어떤 것으로 발음해야 하나요? 뭘로 발음해야 돼? 뭘로 발음해야 돼? 리을로 발음하는 거죠. 왜 11항 다만조항에 나와 있잖아. 기억 앞에서는 리을로 발음한다. 읽고 기억 앞이니까 어떻게 읽고가 아니라 읽고로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밥다와 짧다에서 겹받침 리을 비읍의 발음이 다른 것은 어떤 조항 때문인가요? 밥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음해야 돼? 리을 비읍이니까 이거 뭘로 발음해야 돼? 원래라면 리을 선택해야 되는데 다만 조항에서 밥으로 발음을 해야 돼요. 다만에서 밥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짧다에서 리을 비읍은 뭘로 발음해야 돼? 리을로 짧다로 발음해야 되는 거죠. 짧다. 왜냐면 이건 다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 발음으로 인해서 리을로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 3번 접사, 어미 관련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밑줄 친 단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의로운 죽음은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된다 해서 죽음은 국어사전의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맞아요? 죽음은 명사죠. 명사고 그때 음은 명사 파생접사예요. 뭘 가지고 알 수 있어? 의로운이라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죠. 죽음이.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고 만약에 이거 의로운 죽다는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된다 이렇게 서술어로 바꿨을 경우 서술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얘는 명사 파생접사가 붙은 명사로 보면 됩니다. 웃음을 짓다 해서 웃음은 자음 충돌을 피하기 위해 웃에 미음이 아닌 음이 결합되었다고 할 수가 있군. 이것도 맞죠? 이건 어디서 근거 확인 가능해요? 이건 어디서 확인 가능해요? 세 번째 문단에서 확인 가능하죠? 현대국어에서는 자음 충돌을 피하기 위해 미음 앞에 매개모음 음만 삽입한다 라고 했어요. 3번 선지 그는 100살까지 혼자 삶에서 삶은 부사어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혼자라는 부사어의 수식을 받고 있죠. 그러므로 명사형 어미가 결합된 말에 해당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서술성을 그대로 갖고 있죠. 서술어처럼 그는 100살까지 혼자 산다 라고 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난밤에 꿈을 꿨다에서 꿈은 품사가 바뀐 말이죠. 꾸다라는 동사에서 꿈이라는 명사로 바뀌었어요. 이때 미음은 명사 파생접사고요. 바뀐 말이므로 원래 가지고 있던 서술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긴 그쵸. 지난밤에 꾸다를 꿨다. 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서술어를 바꿨을 때. 지난밤에 라는 부사어는 꿈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난밤에 꿈이 아니라 지난밤에 꿨다. 뒤에는 꿨다. 서술어를 수식하는 거고요. 지난밤에 좋은 꿈을 꿨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좋은 꿈이지 좋은 꿨다는 아니죠. 관용어의 수식을 받아야 적절한 명사입니다. 그가 저리 늙음은 당연한 것이다 해서 늙음은 관용어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명사 파생 전미사가 결합된 말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늙음 앞에 뭐가 있어? 저리라는 부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부사가 그대로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가 저리 늙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가 저렇게 늙었다 라고 했을 때 서술성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의미가 이상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답은 5번입니다. 명사형 어미가 결합되어 있어요. 3번 보기는 학생이 윗글을 읽고 현대국어의 표기에 대한 중세국어 표기를 추측한 것이다.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현대국어에서 꿈이라고 명사가 됐네요. 이때 미음은 명사 파생 접사야. 15세기 국어에서 명사 파생 접사 형태는 어때요? 미음 혹은 아래아가 있는 혹은 의가 있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꾸다에다가 미음 붙어서 꿈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기억은 괜찮네요. 먹음, 얘는 동사예요. 이때 음은 뭡니까? 명사형 어미겠네요. 중세국어식의 명사형 어미는 어떤 형태였어요? 음이에요. 옴과 음이고 이거는 뭐에 따라서? 모음 조화에 따라 선택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먹에다가 옴이 붙어야 돼? 음이 붙어야 돼? 해서 이어졌게 하면 머굼이라고 되어야 되겠죠? 니은은 적절하지 않네요. 디귿, 얼음, 얘는 명사래요. 그럼 음이 명사 파생접사인 거죠. 명사 파생접사는 중세국어의 미음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면은 얼에다가 아래아가 있는 음이 붙을까? 의가 있는 음이 붙을까? 의가 있는 음이 붙겠죠. 왜? 모음조에 따라서 어가 음성 모음이니까 아래아가 있는 양성의 음이 붙는 게 아니라 음성의 음이 붙어야 됩니다. 디귿도 적절하고요. 얘는 동사래요. 그래서 이때 미음은 명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는 옴 아니면 음이 붙어야 되는데 쓰가 양성이야 음성이야? 음성이죠. 으는 음성이니까 옴이 아니라 어떻게 이어졌게 하면 어떻게 돼요? 숨으로 써줘야 돼요. 왜냐면 으는 원래 탈락하는 거야. 으는 쉽게 탈락한다고 의문변동하면서 많이 얘기했죠. 숨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리을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답은 1번. 4번 보기를 참고할 때 제시된 용례들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사어는 용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으로 용언뿐만 아니라 관용어, 다른 부사어, 문장 등을 수식하며 문장이나 단어를 이어주기도 한다. 부사어로 쓰일 수 있는 언어 단위로는 부사, 그 다음에 체언의 부사격 조사가 붙은 것, 관형절에 부사성 의존명사가 붙은 것, 용언의 어간에 부사형 어미가 붙은 것 등이 있다. 그랬을 때 영호가 의자에 앉았다. 의자에는 체언의 부사격 조사 애가 결합된 형태로 서술어를 수식한다. 맞네요. 니은. 이상하게 오늘은 운이 좋다. 이상하게는 형용사 이상하다의 어간에 부사형 어미인 개가 결합된 형태로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다. 이상하게 오늘, 이상하게 운, 이상하게 좋다가 아니라 이상하게 운이 좋다 전체를 꾸미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번 선지도 맞습니다. 디귿에서 그러고 있지 말고 이리 와라 에서 이리는 체언의 부사격 조사가 생략된 형태로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리는 뭐예요? 부사예요. 지시부사. 부사가 그대로 부사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다행히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다.
리을에서 다행히는 부사가 단독으로 쓰인 형태로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다. 맞죠? 그래서 다행히를 뭐라 그래? 양태부사라고 이야기해요. 문장부사 중에서 양태부사고, 양태부사는 심리적 성격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다행이라는 건 안도의 심리가 들어가 있잖아. 이러한 양태부사 같은 경우에는 위치 이동이 자유롭다는 특성이 있다 그랬어요. 다행히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올바른 길을 다행히 찾을 수 있었다.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다. 다행히. 이런 식으로 위치가 이동을 한다고 해도 의미가 달라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미음. 방아는 숨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했다. 미음에서 숨소리가 들릴 만큼은 관형절에 의존명사가 결합된 형태로 관형절, 숨소리가 들릴이라는 관형절에 만큼이라는 의존명사가 결합된 형태로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다. 맞죠? 숨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했다. 조용하다를 꾸며주고 있으니까요. 5번. 보기에 A에서 C에 들어갈 단어의 형태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근대국어의 거듭적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옷을의 경우 어떻게 적어야 돼? 거듭적기니까 옷을 하면서 얘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둘 중에 하나가 선택되어야 되겠네. 1, 2번이 같고요. 그 다음에 B에서 동력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어야 될까? 동력키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 받침에 기억 받침 못 쓰잖아. 칠중성법에 의해서. 그래서 받침에 있는 것은 기억으로, 그리고 위에 한 번 더 거듭 적는 거는 원래 형태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흘기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어야 돼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으로 적어야 되는 거죠. 근거는 어디 있어요? 네, 겹받침은 그대로 동성해졌고 후행초성에는 겹받침의 후행자음만 적는다라고 되어 있죠. 보기에서 그렇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답은 1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중세국어는 너네가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보기에서 되게 많이 주어지고요. 외워야 되는 건 3가지밖에 없다고 했어요.